자, 한국사 23차 지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5.16이 일어나는 시기 전후로해서 박정희의 정부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4월 19일부터 여기 72년 10월 유신까지 중요 사건들을 정리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0년 4월 19일 날 다 기억하듯이 4.19가 일어나죠. 자, 4.19가 일어나고 기존에 독재를 하고 있었던 이승만과 자유당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60년 7월 달에 개각된 새로 바뀐 내연을 헌법을 바탕으로 장면 내각이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장면 내각은 기존의 4.19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구했었던 각종 민주화의 요구라던가 혹은 각종 부정부패 청산에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16 그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불렀죠. 5.16 혁명. 지금은 5.16 쿠데타 군사 정변이라고 부릅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가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요 기간까지는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를 주무릅니다. 요게 1번 항목. 그리고 63년 12월 달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인 상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대 대통령 그리고 6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서 이것저것을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요 1번 항목 요 시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요 시기에 있었던 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시기부터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 박정희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주물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시기부터 봅시다. 자, 짠 하고 지우고 나타날 줄 알았지만 안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왜 끊었나 모르겠어. 자, 1번 시기에 있었던 박정희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구 그리고 슬로건이 뭔지 알죠? 그 사람들의 모토가 되는 외치는 것들 그리고 오차계엄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이 시기에 만들었던 기구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원래 써야 맞는데 6글자씩 말하기 힘들어서 대통령을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자, 박정희가 이 시기에 만들었었던 기구 중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5.16 쿠데타로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을 뒷방 노인네로 앉혀놨어요. 4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 내각제였지만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은 권한이 없고 가만히 앉아있었던 얼굴마담 했었던 그 대통령이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윤보선 대통령을 뒷방으로 밀어 넣어놓고 박정희가 요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에서 모든 국가 사무를 다 처리합니다. 즉 헌법보다 위에 있는 기구예요. 초법적 기구라고 하죠. 당연히 회의의 의장은 누구? 박정희라고 생각하겠지만 딴 사람을 잠깐 꼭두각실 앉혀놓고 2대 회장으로 박정희가 앉습니다. 자, 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뭐보다 위에 있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초법적 기구다. 자, 헌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기구다. 법을 초월한 기구다. 초법적 기구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국가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요. 중앙정보부는 원래 목적은 각종 중요한 비밀사항 등을 취급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뭐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찾아서 색출해서 조져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이름이 안기부로 바뀌고 안전기획부 그 안기부가 지금의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국정원의 옛날 이름. 정보부를 새롭게 창설을 합니다. 1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90 몇 세까지 살다가. 자, 중앙정보부를 창설했고 자, 요거의 원래 창설 목적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목적은 국가 중요 정보 수집인데 실제로는 권력 유지시키는
기구, 박정희의 권력 유지를 위한 기구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슬로건. 자,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군인들이 탱크를 끌고 와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라 다스릴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얘들이 외친 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이들이 외친 우리가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쳤던 슬로건이 뭐냐?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반공. 자, 이승만 때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반공 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최고 적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근데 그러했던 모습이 60년 4.19가 일어난 다음에, 자, 기억날 겁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북한과 남북 협상도 하고 대학생끼리 서로 대화를 해보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랑 대화할 것 같냐? 걔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최고 무서운 적인데 어딜 이런 뭐 평화통일 이런 거 하느냐? 지금 현재 국가가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가 위험한 국가를 바로잡겠다 하고 다시금 반공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공을. 그리고 두 번째,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50년대 말이 되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또 뭐 그 당시 이것저것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4.19 이후에 각종 노조도 등장했다고 했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워진 경제를 현재 장면 내각은 능력이 부족해서 되살릴 수 없으니까 내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주겠다 하고 경제 재건을 외치면서 요 두 가지를 외치면서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국가의 각종 제도를 뜯어 고칩니다. 마음껏 고칠 수 있어요. 왜? 얘가 누구보다 높으니까, 헌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방해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들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권력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개헌을 실시해. 5차 개헌. 왜 5차냐? 1차 개헌은 잘 알다시피 발췌 개헌이고 직선제로 바꾼 거죠. 2차 개헌은 뭐예요? 4.4.5.입 개헌. 이승만만 3선, 4선, 5선 할 수 있는 거였고, 3차 개헌은 4.19 이후에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의원 내각 책임제 개헌이고, 뭐야 섞였네. 내각 책임제 개헌이고, 4차 개헌이 하나 더 있어요. 60년 11월 달에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근데 원래 법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이미 저지른 죄를 추가로 법을 만들어서 처벌 못하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죄를 지어야만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헌법이 뭐냐? 소급 헌법이라고 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옛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3.15 부정선거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5차 개헌을 이때 합니다. 5차 개헌. 5차 개헌이 뭐냐? 박정희는 현재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권력자가 되고 싶은데 대통령의 권한이 바닥이죠. 요거 때문에. 3차 개헌 때문에. 의원 내각제 국가잖아. 그래갖고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내각 책임제에서 무슨 제로? 대통령제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5차 개헌 62년 12월 달에 일어나요. 자, 주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양원제였다고 했죠. 양원제. 참의원이 있고 민의원이 있는 그 양원제를 다시 단원제. 어차피 내가 다 할 건데 무슨 국회의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 지금 단원제입니다. 국회의원 한 종류죠. 단원제로 다시 돌리는 요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박정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 쿠데타를 할 때도 그렇고 개헌을 할 때도 그렇고, 나는 혁명의 과업이 완수되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해체하고 나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다 뻥이죠. 개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해서 63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후보가 누구였겠어요? 한 명은 박정희, 한 명은 윤보선. 누가 당선돼요? 박정희가 당선돼서 5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3대까지 이승만, 4대 윤보선, 5대 박정희, 6대 박정희, 7대 박정희, 8대 박정희. 9대까지 박정희일 거예요 아마. 그건 나 계산해보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첫 번째 1번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자, 아랫부분을 지우고 2번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 봅시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자, 여기는 2번. 박정희가 약속을 깨고 5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63년 12월부터 나중에 배울 때지만 여기가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유신시기입니다. 요 다음이 유신시기가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크게 세 가지 볼 거예요. 하나는 한일협정,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 또 하나는 삼선개헌. 자, 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한일협정.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 앞으로 대통령 빼고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반공, 하나는 경제 재건. 자, 반공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북한은 나쁜 놈이다, 북한을 최대한 적으로 조심하자 하면 되는데, 경제 재건은 쉽지가 않네.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킬 텐데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그래서 어디 돈 구할 데 없나 아무리 둘러봐도 돈 구할 데가 없네. 그래갖고 미국한테 얘기했어요. 미국한테 돈 좀. 근데 미국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국 공산주의지, 여기 소련 공산주의지, 여기 북한 공산주의지, 이쪽에 몽골 공산주의, 이쪽 동남아시아 공산주의 되어가고 있지. 막 다 공산주의인데 아시아의 발판은 일본 하나밖에 없는데 여긴 섬나라고 육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육지 버팀목이 너네 하나다. 그러니 너네가 언제까지 일본이랑 서로 왼수처럼 지낼래? 우리 미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미국이 일본에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네 일본이랑 화해해. 그리고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네 얘네한테 미안하잖아, 돈 좀 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요, 미국이. 그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이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자, 일본 캥기는 게 있죠. 돈 줍니다. 돈 줘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왜 줘야 되냐 지랄지랄 했던 분들 많아요. 참 뻔뻔한 애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한일협정입니다. 자, 돈이 필요했던 대한민국과 캥기는 게 있었던 일본과 한미일 협력 체제가 필요했었던 미국이 합작해서 만든 거죠. 자, 한일협정 목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경제, 그때도 틀렸는데 개발할 때 어이야 아이야. 개발 자금이 필요했고, 두 번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뭐가 강화되어야 했다? 협력이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뭘 받아내느냐? 자,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돈을 줍니다. 얼마 주느냐? 무상으로, 즉 공짜로 준 게 3억 달러예요. 달러 곱하기 1000 해야 되지. 3천억. 3억 달러. 여기 3억 달러니까 3억을 달라고 하는 거 같네. 자, 그냥 3억 달러. 자, 그리고 유상은 무슨 소리?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유상으로 2억 플러스 1억. 자,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차관이라고 표현하는 차관. 정부에다가 2억 빌려주고 민간에게 상업 차관으로 1억 더. 그러니까 3억 빌려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준 거예요? 3억 준 겁니다. 3억 줬죠? 3억 주고 요거는 돈으로 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물건으로 줘. 지들라나 물건으로 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 당시 1호선 지하철을 까는데 1호선 지하철을 일본이 깔아줍니다. 이거 지원 대가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동 열차 있잖아요. 전동차. 지하철을 일본제로 갖다 놓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장나면 계속 일본 걸 수입해다 써야 돼. 한마디로 이 새끼들을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줄 때 뭐라고 하면 쓰느냐? 식민 지배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3천억 많아? 36년 동안 뜯어먹은 게 얼만데? 근데 그것도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얘 독립했네? 축하해 라는 독립축하금으로 줘요. 명목도 독립축하금으로. 한마디로 요 안에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굴욕적이잖아. 짜증나잖아.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이렇게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국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굴욕적인 한일협정 맺지 마라. 우리는 절대 못한다. 자, 여기저기서 저항이 일어나요. 자, 저항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64년 6월 3일 일어났었던 63 시위. 63 시위가 일어나요. 대대적인 반대 시위입니다. 이거 굴욕적으로 맺지 마라. 우리가 거지냐? 사실 약간 좀 거지 같긴 했지. 불쌍했지.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다. 저항이 일어나자 자, 우리나라 요 시기 사람들이 뭐만 하면 뭐 발령해서 강제로 때려잡습니까? 군대 동원해서 비상계엄 발령하죠. 역시 이때도 똑같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뭐를 동원해서 진압한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한다. 그런 다음에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선포 후 조약 체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받아오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도움은 안 되고 이 돈도 한참 부족해. 한참 부족한데 그래도 도움이 되긴 돼요. 그렇지만 잃은 게 되게 많죠. 우리가 요것만 받고 끝낼 만큼 약하게 일본한테 빼앗기지 않았잖아. 그래갖고 이런 시위도 있었지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조약을 체결해 버린다. 자, 결과 다 얘기했어요.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일부 확보하지만 사죄와 배상이라는 문제를 영원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다.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배상해라 라고 얘기할 때마다 일본이 맨날 하는 얘기, 우리는 이때 다 해결받다 얘기하죠. 자, 다음 베트남 파병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할 테니까 캡처해서 필기 하든지. 자, 베트남 파병. 당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중국 공산당, 여기 소련 공산당, 여기 공산당이고 요 아래쪽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 그래갖고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해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게 베트남 전쟁인데 여기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지. 야, 니네도 여기 군대 좀 보내. 베트남 좀 파병을 해. 당시 세계 여론은 파병하지 말라 그래요. 당시 영국도 프랑스도 여기 베트남 파병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파병해요. 왜?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 앞에 누군가 대답을 하긴 하는데 자, 직강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 앞에. 자,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합니다. 우리 파병할 테니까 뭐도 줘라? 니네 기술도 좀 우리한테 좀 알려줘라 해갖고, 그리고 무기도 좀 우리한테 좀 베트남 파병 때 쓴 것 좀 우리한테 좀 줘라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 정리해보면 한국 군대의 현대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돈, 그리고 기술 확보를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세계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도. 뭐 안 좋으면 뭐해?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파병을 해요. 자, 목적. 일단 우리나라 군대, 한국군의 현대화. 나가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 무기 없어 하면 미국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 무기 자기들이 갖고 와서 쓰는 거지. 야, 다 썼으니까 반납해. 치사하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자,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뭐를 가져오기로 했다? 기술과 차관. 차관을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고 그래요. 차관 도입. 요거를 약속받고 뭘 한다? 베트남에 파병한다.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차관을 받기로 서로 간에 맺은 각서가 있어요. 각서를 쓰는 거지. 야, 자, 창문 열고. 자, 각자 이거 영상 듣는 사람도 집에서 창문 열어. 한 개 해야지. 자, 이전에는 나오거나 말거나 카메라 바로 위에서 소리 되게 크게 들리겠네. 자, 이거를 주기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서로 각서 쓴 게 있어요. 미국은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하면 기술력과 차관을 주겠다라고 쓴 각서. 그 각서를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브라운 각서. 어떤 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받게 됐으니까 되게 부러워해서 부러운 각서라고. 자, 브라운 각서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문제집에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목적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 엄청 잘 벌었죠? 기술력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자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아까 여기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자 브라운 각서라는 거 작성했고 브라운 각서 내용 이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 현대화도 이루어집니다. 국군의 전력도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국군의 전력 강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도 마련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 발판 마련 글씨가 점점 똥이 되네. 자 하지만 되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전쟁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겠어? 많이 죽었죠.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평택 이쪽에도 있는데 고엽제 전후회라고 당시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애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막 게릴라전을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열받은 미군이 숲을 다 없애버리려고 비행기로 고엽제라고 하는 살충제를 뿌려버려요. 그래갖고 그 숲속에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도 살충제를 잔뜩 먹은 거지. 그래갖고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괴로워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라이따이안이라고 자 요거 완전히 지우고 합시다. 라이따이안이라고 여기 되게 부끄러운 거지. 포피노라고 들어봤나? 포피노? 우리나라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여자를 꼬드겨서 거기서 애를 낳고 우리나라로 도망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남자,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남자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코피노라고 부른단 말이야. 코피노?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 라이따이안 한국 군인이 베트남 가서 베트남 여자와 한국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라이따이안 이게 베트남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 결국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졌고 미국이 졌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랑 베트남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갑자기 참전해갖고 자기네 사람들 엄청나게 죽였잖아. 전투력도 아주 좋아갖고 미군이 혼자서 킬데스가 한 3대1 나올 때 우리나라 한 24대1까지 나왔다고 하지. 엄청 잘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 베트남 입장에선 저 새끼들은 살인마야. 한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요즘 좀 좋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안 좋은 편이죠. 거기에 이런 것들까지 이런 짓들까지 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증오심이 좀 있었겠죠. 라이따이안 같은. 자, 요게 나쁜 결과다라는 거. 자, 요렇게 베트남전 파병이랑 여기 지웠는데 1번 한일협정 두 가지를 했었고 요 두 가지 공통점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 뭐를 위한 거였다? 경제 성장을 위한 돈 마련이었다. 자,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6대 대통령이 됐는데 6대 대통령이 끝나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63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67년에 5대가 끝나고 71년에 6대가 끝납니다. 자, 대통령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 못합니다. 두 번까지밖에 못해요. 4, 4, 5, 6개월은 누구만 해당돼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만 해당돼. 근데 박정희는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경제 발전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좋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 나는 독재하고 싶은데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 자 그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나는 한 번 더 할 거야 하고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삼선 개헌을 실시합니다. 69년도에. 그래서 삼선 개헌이에요. 대통령은 2번까지 밖에 못하는데 3번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는 거. 자, 삼선 개헌. 당연히 야당에서 반대하겠죠. 미쳤냐? 또 이승만 같이 독재하려고 하느냐? 삼선 개헌 절대 반대. 하지만 박정희가 누구예요? 수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갖다 집어쳐놓고 통과시켜 버립니다. 통과시켜 버리고 나서 삼선 개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통과시켜 버려요. 뭘로? 국민투표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을 몇 번까지 가는? 대통령을 3번까지 허용하는 걸로 삼선 개헌을 단행했고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애들과 국민들이 아무리 데모해도 그냥
대통령이 지금 바뀌면 북한이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걸로 해서 삼선기원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통과시켜 버리고 71년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김대중. 이 사람이랑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랑 한 100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하죠. 전체 표가 2천만 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00만 표? 그리고 당시 선거가 공정했을 리 없는데 100만 표? 실제로는 김대중이 거의 이긴 거죠. 열받은 김대중을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바다에 바다에다 집어 던지려고 하죠. 얘가 당선될까봐.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71년도에 7대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돼서 또 이어지게 된다. 요만큼까지 일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대통령이 된 다음 7대 대통령 이야기, 여기서부터 요 유신 시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3차식 수업 마치겠습니다.